안녕하세요.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. 배호TV 특집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. 미나리. 뭐 우리 그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그 미나리예요. 난 또 무슨 특별한 제목인가 했죠. 영화를 개봉한 첫날 봤습니다. 3월 3일 용산 CGV에서 봤는데요. 관객은 한 30% 좌석을 메꾸더라고요. 한 500석 되는 중에 한 5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15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저는요 신상품을 좋아합니다. 아다라시라 그러죠. 영화 광이에요.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리차드 E. 김은국 씨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. 그 영화도 봤고 소설도 다 읽었어요. 그 소설 내용과 저가 영화를 좋아하던 거는 다 똑같습니다. 어린 시절에 외국 영화 100% 봤어요. 국내에 들어오는 거. 뭐 다 얘기하면 1000개도 넘을 거예요. 영화는 광이에요, 제가. 그런데 이번에 그 미나리를 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우수 외국의 영화상 오스카상에서 받았어요. 이건 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. 한국 감독으로서 그 뭐 저 아카데미 봉준호 감독이 작년에 기생충으로 그냥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. 그런데 다시 놀라게 한 게 이 미나리입니다. 미나리 맛있어요. 영화도 좋더라고요.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펙타클하거나 다이나믹하거나 익사이팅하거나 화면이 뭐 수시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. SF 또 뭐 사극 영화 뭐 그냥 호닥호닥 하는 거 칼싸움하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. 이거는요 마음으로 보는 영화예요. 마음으로 큰 감동이 있고 큰 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영화예요. 자, 이제부터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배호TV 특집이 뭡니까? 중장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인데요. 옛날에 제가 70년대 미국 좀 가볼까 하고 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. 미국에서 이민 받아들이는 그 선호도가요. 병아리 감별사라는 게 있답니다. 그러니까 병아리에 암컷과 수컷을 가려가지고 수컷은 금방 하늘나라로 보내고 암컷만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란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감별하는데 백수를 그러니까 100마리를 몇 분에 이 감별해내는 게 아니 그리고 암놈 쑥놈의 정확한 퍼센티지가 몇 개인가 확인해가지고 그 감별사 자격증이 있어요. 요즘에도 있어요. 근데 70년대 그걸 배워서라도 내가 미국 가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볼까 내가 화가로 성공하려면 뉴욕에 가서 판을 쳐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갔었는데 사실은 그때 간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뉴욕 아트 엑스포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서 화가로서 갔습니다. 근데 70년대에 가볼까 하고 했던 게 병아리 감별사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도 그 병아리 감별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. 벌이를 하는데
그냥 그 기본 벌이가 우선 그걸 해놓고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. LA에서 살다가 아칸소라는 그 텍사스 옆에 아주 시골 농촌으로 이사를 갑니다. 이사를 가는데 영화 첫 장면이 뭔가 하면은요, 그 자동차 타고 이삿짐 가지고서 그 참 쓸쓸한 농장을 찾아가는데 그 아내가 한예리가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냥 한숨을 쉬어요. 이런 촌구석에 어떻게 사나? 그런 표정이죠. 한예리는 참 그 뭐라 그럴까, 섹시한 거라기보다는 좀 드라마틱한 극적인 이 얼굴인 것 같아요. 영화 배우라면 누구든지 쌍꺼풀 하잖아요. 그 이상 쌍꺼풀이 없어요. 동양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그런 영화고, 약간 내모공주예요. 그렇지만 한국인의 정석적인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. 요 뒤에 나오는 마릴린 monroe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그냥 주게주게 잘생겼다기보다 약간 정서적인, 약간 선생님 같은 그런 한예리인데, 그런 것도 아주 매력이 있어요. 연기도 매우 잘하고. 그런데 이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한국 영화의 최초의 외국 영화제에서 상 받은 거 아시는 분? 저요. 마부 김승호라는 아주 걸출한 이 배우가 있었죠. 남자 배우인데 그냥 넉넉한 할아버지 같아요. 아버지 같고. 1961년에 신영균하고 조미령, 황해가 주연했는데 1961년에 베를린 영화에서 은검상을 수상했어요. 그 뒤로 이생명 다하도록 임검택 감독의 뭐 상해 영화제, 카느 영화제, 베를린 영화제 마구마구 상 받았잖아요. 박찬욱 감독도 또 올드보이가 있었고, 김기덕 감독 코로나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. 이분 참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고, 사마리아라는 거 그거는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도 받고요. 참 대단한 감독들이 많잖아요. 작년에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정말 대히트 친 거 있죠. 우리 한국 영화 사상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건 처음이잖아요. 그래도 요번에 이 미나리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가 하면요, 77개의 상을 받았어요.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 가지고 골든그로브 요번에 받은 거 최우수 외국 영화상까지 휩쓸면서 전 세계에 무려 77개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.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? 4월 25일 날 아카데미 그 작품상 시상이 있는데 유력한 후보입니다. 자, 우리 한국 영화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아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차차 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미나리의 스토리, 영화 스토리는요, 스펙타클, 스파이 이야기도 아니고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. 자, 영화의 주인공, 스티브 연이 주연한 제이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미국 이민을 간 가장의 역할로 나옵니다. 근데 그 영화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,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황량한 들판에 농장에서 그 주민들이 미리 얘기합니다. 이거 전에 있던 사람이 망하고 나간 농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. 그렇지만 제이콥, 인간의 의지를, 한국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제이콥, 한국인의 피를 가진 제이콥이 그 농장을 개척을 합니다. 물도 없는데 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. 요즘에 직원인가 뭐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찾는 거야, 자기가. 그래가지고 물이 나와.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뭔가 성공한 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. 이러는 거야. 와! 우리 아빠 최고 이런 식으로 다 둘이 환호를 합니다. 부자간에. 작은 성공이죠. 근데 거기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배추나 우리 동양의 아시아의 배추 채소를 키워가지고 그 한국인 식품 가게에 납품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. 그러는데 고생이 많죠. 그런데다가 또 아내도 또 불만이에요. 도시로 가고 싶어서. 또 아들 하나가 있는 게 심장병 환자예요. 뛰지를 못해.
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개척 정신으로 미국 바닥에 와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 관객들 내지는 미국 영화계에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미국 이민사를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옛날에 서부 시대에 했던 서부 개척사 같은 영화도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좀 더 리얼하고 약간 현대적인 그런 이야기인데, 정의삭 감독이 미국에서 78년도에 살았답니다. 그때부터 살았던 이야기를 자전적인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. 근데 그 영화가 스케일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그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잔잔해요.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슴을 꽉 눌러요. 왜? 아내의 불만, 자식의 아픔, 또 농사에 잘 안 됨, 매사에 힘드니까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고, 나 담배 피우는 거 싫은데 어쨌든 영화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되다가 그 아들의 교육 내지는 집안일을 도우라고 한국에서 장모님을 데리고 옵니다. 모시고 옵니다. 한예리의 엄마. 그런데 그게 윤여정이에요. 윤여정 아시죠? 참 대단한 배우예요. 미국에서 각종 영화제에서 28개의 연기상을 받았어. 트로피를 받았어. 벌써 미나리로. 이야.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윤여정 판이에요.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. 한국에서 오면서 화투짝을 갖다가 8살 배기 아이한테 화투를 가르칩니다. 너무 심심하니까. 그리고 또 교회에서 헌금 내는 봉투를 이렇게 주잖아요.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돈을 넣는데 그 여자는 100불짜리를 살짝. 참 뭐라 그럴까,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거겠죠. 참 그러면서도 그 할머니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충격에 어려워하면서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, 그게 아주 보기 좋아요. 그리고 아기가 오줌을 싸는데 그걸 또 자기가 또 도와주고. 그런데 나중에 중풍이 걸려요. 중풍이 아니라 그 뭐 이상한 병인데도 손을 이래가지고 움직여요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풍이나 마찬가지예요. 풍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한예리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. 엄마가 아프니까. 뭐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, 문제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딴 데 나간 사이에,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집을 지키고 있다가 윤여정이 할머니가 그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버려요. 그래가지고 그 곡식, 그 뭐 저기 도마도니 뭐 배추니 뭐 그걸 막 거두어 가지고 놔뒀던 농장 창고 있잖아요. 그게 불이 나버려. 그런데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외부에 갔다가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냥 채소를 꺼내고 하는데 부부가 막 죽기 직전이야. 그게 클라이막스예요. 그런데 왜 미나리가 나오는가 하면은요,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미나리를 가져와요. 윤여정이. 그래가지고 그 촌구석에 그 개천 옆에다가 미나리를 심어요. 반찬, 한국식 반찬을 먹고 싶어서 그랬겠죠. 그랬는데 그 불이 나가지고 온 식구가 피곤해가지고 둘을 넣어서 뻗고 자고 있는데 윤여정이 나가가지고요, 죽으러 가는 거예요. 그 장면이 압권이에요. 눈물을 흘리고 뭐 저기 뭐 최루탄 쪽으로 뭐 찔찔 짜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가슴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정처없이 떠나는 거예요. 좀 자살하려고. 그러는데 손주하고 손녀가 따라오면서 할머니! 할머니! 하고 불러요. 근데 거기에 할머니가 딱 정지를 합니다. 그러고서 할머니,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세요. 왜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?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옵니다. 그게 끝이에요. 그런데 아들하고 제이콥 아버지가 그 이튿날 미나리 밭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미나리를 잘 심어놨다. 좋은 데 정착하게 만들어놨어.
그게 가장 포인트예요. 왜? 그 험한 곳에 살게끔 그래도 미나리가 좀 붙어서 사는 거 보면은 한국인이 그 험악한 서부시 아칸소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니까요 미국의 텍사스 옆이에요.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습할 때는 엄청 습하고 그런 곳에서 정착하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.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라고 할까요? 그냥 가슴에 묵직한 게 있어요. 와,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. 저렇게 힘들게 정착하는구나. 특히 그 아들 교회에서 만난 아들 친구 있잖아요. 미국인 친구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납작하니?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코가 삐죽하고 뭐 얼굴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근데 한국 애들은 그냥 넓적하잖아. 코도 납작하고.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너 왜 얼굴이 그냥 납작하니? 한국이니까 그렇지.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. 속이 상해서.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슬픈 이야기죠. 그런데 한국인이 이 미국에 갈 때 1883년 구한말 때 하와이로 간 거예요. 한국 사람이 그 7천억 간 이민사고요. 지금 현재 미국에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은 제가 또 조사를 잘했잖아요. 185만 9,653명 2019년 현재. 그 다음에 혼혈계가 145명, 한국 본토 태생이 104만 명. 그래서 한국 본토 태생이 56.2%랍니다. 자, 우리가 미국 하면은 뉴욕의 막 대단한 거리, 또 라스베가스의 죽여주는 쇼, 그 다음에 아리조나나 그런 데 보면 사막에 멋있는 바위, 붉은 바위, 또 내지는 캐나다하고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, 그런 것만 보면 미국의 그냥 그 엘도라도죠. 그러니까 황금이 나오는 나라. 또 전 세계에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최고 폼나는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? 그런데 이렇게 제이콥 내지는 스티브 연이 살던 아칸소의 농부처럼 그냥 피눈물 나면서 땅을 개척하고 미국 이민의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교포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 생선 가게의 70%가 한국인이랍니다. 생선은 그게 생물이라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썩기 전에 얼른 팔아야 되지 않아요. 얼음에다 채워가지고. 그래서 70%가 새벽 2시나 3시에 나가서 어물 도매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가게에다 진열해 놓고 파는 거. 그것도 또 이렇게 또 좀 잘라서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듯이 한국인 민사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에 가면은 전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청 고생들 많이 합니다. 우리 동생도 미국에 LA에 있어요.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참 고생하고 산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. 남들처럼 수영장이 있고 그냥 거대한 골프장에서 매일 놀고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 이민 요번에 그 미나리를 보니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한국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상을 받고 또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. 서양 화가가 본 미나리 영화 리뷰 어땠나요? 볼만했나요? 저요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. 아쉬운 것은 왜 1점을 못 채웠는가 하면은요, 저는요 미국 이민들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? 350개 언어가 미국에 있답니다. 그러니까 각 나라다 말도 지방 사투리까지 포함해서 그러겠지. 350개의 외국어가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의 35%가 집에 가면은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로 말한답니다. 라틴어가 있겠고 중국어가 있고 베트남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크로아티아어가 있고 다 각기 다르듯이 미국 가정의 35%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대요.
그걸 생각하면은 미국이 이민 나라인데 이민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아주십시다. 자, 10점 만점에 9점. 영화평 괜찮죠? 이런 영화평 보셨나요? 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